라디오를 켜면 아버지가 있다. 프롤로그 낡은 라디오의 목소리.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오후. 시골 마을 작은 집. 70대 정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라디오를 닫고 있었습니다. 쓱싹, 쓱싹.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40년 된 라디오였습니다. 스피커 그릴은 녹슬었고 다이얼은 빠질 것처럼 흔들렸지만 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직 지직. 주파수를 맞추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FM 98.1 추억의 멜로디 시간입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잘 들리네. 내가 내 말동무다, 영감탱이. 혼잣말이었지만 대답이라도 기대하듯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수, 아내 혜자, 그리고 어린 딸 윤희,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윤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공허가 찾아온다. 한장 혼자의 아침. 아침 6시. 만수는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졌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죽은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20년째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만수의 하루는 언제나 라디오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 한 공기. 여보, 오늘은 뭐 먹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모두 혼자였습니다. 오전 10시 라디오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목소리 특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윤희 님이 보내주셨네요. 만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윤희, 우리 딸 이름인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 꿈에 자꾸 나오세요. 아버지, 혹시 듣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딸 윤희가. 만수는 라디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야, 정말 너구나. DJ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혹시 듣고 계시다면 그리운 아버지께 이 노래 띄웁니다. 아빠의 청춘. 노래가 흘렀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희야, 내가 아직 날 기억하는구나. 2장 단절의 시작. 만수는 라디오를 껴안고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수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가구를 만들어 팔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혜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괜찮아요. 제가 일을 더 하면 돼요. 만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구를 만들고 수리를 하고 막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만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뭔데요? 아빠의 청춘이요. 우리 결혼할 때 들었던 노래. 만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노래가 안 나왔습니다. 내일 또 들어봐요.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혜자는 다음 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20대 초반의 윤희가 아버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아파도 라디오만 붙잡고 계셨어요. 윤희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주시고. 윤희야, 전 아빠랑 말 안 해요. 다시는. 윤희는 짐을 싸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20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장 라디오 속달. 그날부터 만수는 매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혹시 윤희가 또 사연을 보낼까 싶어서였습니다. 며칠 후 또 윤희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듣고 계시나요? 저 윤희예요. 그때 화냈던 거 정말 죄송했어요. 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윤희야,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라디오 아직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켤 때마다 아빠 생각나요. 만수의 눈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라디오는 만수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윤희의 결혼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큰 싸움을 하고 윤희는 라디오를 두고 떠났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야겠다. 내장 마지막 선물. 만수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사용한 작업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선반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쓰던 라디오. 이걸 윤희한테 줘야겠어.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필요했습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분해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녹음칩을 넣으면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칩을 샀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안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이제 녹음을 해야지. 만수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아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 떠난 뒤로는 너한테 웃어줄 자신이 없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아팠어. 엄마도 보내고 너마저 떠나고 아빠는 정말 외로웠어. 한참을 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목소리 듣고 사는구나 싶어서 고마워. 라디오로라도 너를 느낄 수 있어서 녹음을 마쳤습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FM 98.1 라디오국 사연 담당자 귀야. 보낼 주소에는 윤희의 주소가 아닌 라디오 방송국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5장 방송날 일주일 후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 DJ가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지? 택배를
열자 낡은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윤희에게. 이건 아빠가 마지막으로 고친 라디오란다. 아, 틀면 내 마음이 들릴 거야. 아빠가. DJ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방송에 소개해야겠다. 그날 저녁 생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DJ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정윤희 님께 보내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라디오를 켜보겠습니다. 딸까,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지직 지직. 그리고 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희야, 밥 잘 먹고 다니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엄마처럼 웃을 때 아빠는 세상이 다 환해진다. DJ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늘 곁에 있어. 라디오를 켜면 아빠가 있단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 윤희예요. 윤희. 네, 윤희님 맞으시죠? 제 아빠 목소리였어요. 윤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6장 너무 늦은 귀가.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아빠, 제가 갈게요. 이제 제가 갈게요. 5시간의 여행. 윤희는 창밖을 보며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렸어. 아빠를 이해 못했어.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윤희야. 너 윤희 맞니? 네.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윤희야, 만수가 3일 전에 윤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노안이었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도 못 가고. 아니에요. 윤희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만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윤희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장 라디오가 전하는 사랑. 탁자 위에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방송국에서 받아온 그 라디오였습니다. 방송 후 택배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딸까, 지직. 만수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윤희야, 내가 듣고 있다면. 윤희는 라디오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아빠는 걱정 안 해도 돼. 내 목소리 덕에 오늘도 세상이 참 따뜻했다. 아빠, 엄마 만나러 간다. 엄마한테 할 이야기가 많아.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얼마나 착한지. 윤희는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마라. 윤희야, 아빠는 행복했어. 너를 키운 게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8장 아버지의 작업실. 다음 날 윤희는 아버지의 작업실에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업대, 낡은 연장들. 아빠가 여기서 라디오를 만드셨구나. 구석에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주고 싶은 것들. 윤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점 라디오 아빠 목소리를 담아서. 2점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목록. 3점 윤희 어렸을 때 사진들. 4점 아빠가 만든 가구 설계도. 윤희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윤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미안하다. 좋은 아빠 못 되어서. 고맙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매일매일 행복해라. 그게 아빠 소원이야. 윤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9장 라디오를 켜면 1년 후 윤희는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작업실을 정리해서 작은 가구 공방을 열었습니다. 만수 공방. 아버지의 이름을 딴 공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윤희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지내세요.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아버지가 만든 설계도를 보며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톡, 톡, 톡.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제가 이어받았어요. 아빠, 기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만수 할아버지 딸이 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솜씨 그대로네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는 뿌듯했습니다. 10장 목소리는 사라져도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공방에 놀러 왔습니다. 언니, 이 라디오 뭐예요? 아,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신기하다. 켜도 돼요? 응, 켜봐. 아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 지직. 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희야, 아빠가 늘 곁에 있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목소리다. 윤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야. 이 라디오를 켜면 아빠가 나타나. 신기해요. 윤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한테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아이들이 떠나고 윤희는 혼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아빠 덕분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빠의 청춘. 윤희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 아빠 청춘은 짧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았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전파를 타고 10년 후 윤희는 라디오 방송국에 초대받았습니다. 만수님의 라디오 10주년 특집입니다. 딸 윤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 그 방송 기억하시죠? 네, 물론이죠. 제 인생을 바꾼 방송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라디오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네, 매일 들어요.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요. 오늘 가져오셨나요? 아, 네. 윤희는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DJ가 전원을 켰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윤희야, 라디오를 켜면 아빠가 있단다. 청취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나요. 오늘 집에 전화해야겠어요. 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늦기 전에 방송이 끝나고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목소리는 사라져도 사랑은 여전히 전파를 타고 흐른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늦기 전에 라디오를 켜면 아버지가 있듯이 전화를 걸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